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잘 견뎌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무더위의 뒤에 오는 달콤한 휴식. 추석과 10월의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꿈꾸는 여러분. 꿈꾸는 이 당할 자 없는 1318 상상발전소. 상상발전소를 만나러 가시죠. 박상용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318 상상발전소는 내부 청소년 시설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표현 호구 조사를 하지 않나요? 그거 중요하죠. 아이들은 그거 상당히 아이들은 부담스러워 그냥 하잖아요. 편안하게 네. 뭔가 뭐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들렸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핵심적인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을 강요하지 않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그러니까 결과는 같아 보일지 모르는데 사실 과정이 다르다.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틀려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만족도뿐만이 아니라 네. 나중에 그런 비슷한 일을 충분히 네. 자신들이 해낼 수 있죠. 그 지역 선배들이 학습 멘토링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 청소년들의 호응이나 반응은 어떤가요? 너무 좋죠. 자기는 학교 선배가 네. 예를 들어서 뭐 중학고등학교, 뭐 태능고등학교 네. 선배가 졸업한 선배가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올해 지금 4기 멘토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 4기째인데 벌써 4기예요. 네. 지금 올해 이번 4기에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도 있어요. 중학교 친구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자기들이 자원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선배들이니까 학교를 바로 졸업한 이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들도 있고 뭐 좀 학원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만족도는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경험을 또 오래 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도 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 멘토링 효과가 참 좋을 것 같아요. 1대1도 하고 하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공부에 대한 의욕을 생긴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공부를 좋아했었나? 할 수 있었나? 나는 수학은 완전히 포기한 줄 알았는데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1318 상상발전소 같은 데서 조금 이렇게 돌봐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라는 활동 같은 건 혹시 없으신가요? 저희가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이제 이탈하는 네. 벗어나는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 자의적이든 타의에 의하든 학교를 이제 벗어나는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면서 2016년 말, 그러니까 거의 이제 2017년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안교육기관을 저희가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더하기라고 해서 네, 네. 처음에는 이제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했고 지금은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등록이 된 대안교육기관으로 운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일 더하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이 친구들의 내일을 더한다는 거죠. 내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같이 좀 애쓴다. 자발적 학교 밖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부적응으로 인해서 이제 학교를 벗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친구들을 일단 오게 하는 게 첫 번째, 와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 그래서 저희 현재 이제 11명의 친구들이 그 내일 더하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네, 네. 11개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1대1인 거네요, 그것도. 1대1 학생에 맞춤형으로 다 학습 그 로드맵을 만들고 성장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족도가 높죠. 그렇죠. 가끔 이제 공동활동도 하긴 하지만 네. 대부분은 다 혼자 하는 거예요. 공부도 혼자 선생님하고 하고 네네. 이야기 나누기도 선생님하고 하고 또 문화활동이라든가 체험도 이제 필요한 때는 또 같이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고 매년 대학을 지나가는 친구들이 나와요. 여기에서요? 근데 내일 더하기 친구들이 학교를 벗어난 친구들이 대학을 진학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걔네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런 의지가 없던 친구들이 의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너무 기특하고 제가 될까라고 했는데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게 보통 한 3년? 그 아이들을 만나서
그렇게까지 되는 게 한 3년. 매주 정해진 시간에 틀리지 않고 그걸 와서 같이 만남을 갖고 활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서 내일 더하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역할을 좀 하는 거기 때문에 대안학교인가요? 학교니까. 대안학교죠. 대안학교인데 어떤 좀 형태는 다르죠. 그 대안학교에서도 검정고시를 해야 돼요. 아직 검정고시를 봐야 네, 되는 거구나. 법률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대안교육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긴 했어요. 2년 네. 전에. 근데 거기에 학력 인정에 관한 부분은 빠졌어요. 그래서 대안학교이면서 그래서 저희 같은 대안교육기관은 이제 졸업장은 나오진 않습니다. 졸업장은 나오지 않고 검정고시를 볼 수 검정고시를 있게끔. 봐야 돼요. 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대한 학교잖아요. 학교. 맞아요, 예. 그러면 내일 더하기 학교의 교육적 지향은 그럼 그 무엇인가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평생을 저희가 같이 살아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보호자들도 평생을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학교를 부적응하고 적응하지 못해서 학교를 이탈한 친구들이니까 그럼 사회에서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 친구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부터 시작을 하겠죠. 선생님들과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유도를 하는 게 일반 청소년들과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접촉점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사회의 일원이니까. 네. 그리고 그런 걸 넘어서 이제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매장이라든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계를 형성해서 어쨌든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건강하게. 그게 핵심이에요. 학교 부적응이 사회 네. 부적응은 아니니까. 그렇죠. 적응을 잘 해서 사회 일원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방법이 다른 거지. 꼭 네. 학교를 통해야만 아이가 그렇죠. 그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약간, 얘는 다른 방식으로 네.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해서 그 방식을 살려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대1 커리큘럼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의 특징과 얘의 방식을 우리가 캐치를 해서 그 방식대로 한번 가보자. 개인적으로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대안학교 학생들과 또 그냥 학교 다니는 그 1318 발전소를 이렇게 활용하는 친구들하고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밴드 활동도 같이 좀 하는 거고 레슨을 받을 때도 저희가 레슨도 사실은 거의 1대1로 많이 하는데 때로 이제 그룹 레슨을 해요. 또 합주도 해야죠. 같이 네, 공연을 네. 같이 하니까. 그룹 레슨 할 때 같이 하고 어. 그다음에 뭐 캠프 활동도 같이 가고 구분 예전에는 짓지 않고. 완전히 분리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얘네가 어쨌든 얘네랑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청소년 있습니다. 네. 운영위원회 그래서 네. MOA라고 돼 있더라고요. 모아라고. 네. 거기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것도 막아놓진 않아요. 같이. 네, 왜냐하면 어쨌든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원을 해야 되고 인터뷰를 해야 되고 네. 인터뷰를 통과한 친구들만 이제 할 수 있으니 그런 과정을 스스로 이제 다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뭐 너는 학교 밖이니까 여기 해 그건 없어요. 특별 대우는 없어요. 똑같아요. 모든 것이. 훌륭하네요. 해외에도 캠프를 다녀왔다고 하셨어요. 그 해외 캠프 활동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해외 캠프 활동은 저희가 2017년, 19년 두 번을 다녀왔는데 차량이 없이도 이동하기 좋은 곳을 찾다 보니 저희가 이제 태국 방콕을 네. 좀 선택을 했고요. 거기가 지하철이라든가 대중교통이 좀 잘 돼 있고 치안이 좀 나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17년, 19년 두 번에 걸쳐서 어린이 센터가 있어요. 마하타이 어린이 센터라고 거기를 방문해서 그 집수리까지는 아니고 전체 청소 그 다음에 벽화까지 해주는 활동을 아이들이 봉사활동으로 했었고 17년도에 한번 가고 19년도에 가서 보수 2년이 지났으니 AS. 그 다음에 뒤쪽에 약간 못한 데가 있어서 데를 거기까지 또 해주고.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제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년도에는 와츠리차야 학교라고 거기 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고등학교에 방문을 해서 또래네. 그러면. 그렇죠. 예. 그 학교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낸 거죠. 하루 종일. 그래서 저희가 좀 그때 놀랬던 게 뭐냐면 저희는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방문을 했는데 네.
갔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선생님들이 쫙 다 서 계시고 어머. 정복을 입고 환영합니다. 네, 정복을 입으시고 쫙 이 뭐지? 그 강당에 들어가는데 애들이 3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오, 거기에요. 네. 완전히 대대적인 아니 환영이네요. 뭐지 이거? 그래서 되게 사실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를 위해서 그 태국 전통 인형극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케이팝 댄스도 준비하고 막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뭐 하는 친구들은 있으니까 같이 거기서 하긴 했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수업도 빼고 우린 그냥 아이들 공부하는 거 좀 보고 같이 급식 같은 거 같이 먹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학교의 아이들은 어떤가를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렇죠. 네. 약속을 했죠. 내년에 제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이들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코로나가 코로나네. 20년, 21년, 22년 올해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마음의 한켠에는 가서 해야 될 텐데 가야 돼요. 한 번은 가야 돼요. 그래, 그렇죠. 그렇게 그렇네요. 대접을 융숭하게 받았으니까 한 번은 가야 합니다. 지금. 뭐 일반 국내 캠프랑 똑같이 해외 캠프도 아이들이 다 일정을 짜요. 일정을 짜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왜 가야 하는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설득을 해요. 같이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이 음식점은 왜 가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이 명소는 왜 가야 되는가를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득을 해서 아이들이 합의가 되면 일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과정을 이제 쭉 사전 과정을 많이 겪죠.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 짜서 참여회가 아니라 사전 어떤 본인들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하니까 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가보면 여기 내가 여기 했던 거지. 했던데. 여기 내가 찍었던 음식점이야. 여기 내가 사진 찍었던 사진 스팟이야.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더 기억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사실 거길 가봐서 했다기보다 폭풍 클릭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그냥 인터넷에 엄청 지져갖고 해가지고 비교해가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가니까 훨씬 더 가서 맞아요. 재밌고 살아있는 공부가 되겠네요. 될 것 같아요. 2005년서부터 2023년까지 활동을 쭉 청소년들이 또 성장하는 모습을 그때 2005년도 학생들과 지금 2023년 청소년들이 좀 바뀐 거라든가 약간 좀 뭐 다르지 않아요? 약간 세대 차이 많이 다르죠. 완전 다르죠.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그때 만났던 중학교 1학년과 지금 만났던 중학교 1학년은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다. 같은 아이들이 아니다. 자기 중심성이 지금은 더 강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의외로 아이들이 그때보다 더 성숙해요. 그때 만났던 아이들은 중학교 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지금은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만 돼도 미래를 고민을 해요.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되잖아요. 유튜브라든가 영상을 너무 많이 보는 세대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접하는 거죠. 내가 한번 미끄러지면 끝장이야. 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내면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또 고민을 하고 또 협력에 대한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확실히 저희는 이제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 협력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확실히. 애들은 그러겠죠, 저한테 꼰대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린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고 같이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 그럼 이쯤에서 네. 이제 선생님도 아까 뭐 꼰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꼰대거든요. 근데 저희가 MZ를 사실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의 그래도 그나마 저희들보다는 아이들하고 가까이 계시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요즘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키포인트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고 MZ들은 MZ라고 말하는 거를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는 뭐 그냥 자기들인데 왜 MZ라고 규정 짓느냐. 규정을 짓는 순간 거기서부터 이제 선입견이 생기니까 아이는 이래야 돼. 중학교 1학년은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고3은 공부해야 돼. 고3이 무슨 악기야? 라고 하는 순간 이제 규정이 지어지는 거거든. 거기서부터 아이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아이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바라봐주는 거. 그럴 수 있어. 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어. 이제 그러면 애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어, 이제 그럴 수 이렇게 있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어. 왜 다 다른데? 그러니까. 어쨌든 대단한 포용력이 필요한 그런 대답인 것 같으네요. 그 인내죠, 인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1318 청소년들에게 거는 가장 큰 기대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거대한 것만, 큰 것만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세우다 보면 네 자신이 스스로 초라해질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얘기해주고 싶고요. 목표를 세웠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이 참 해피할 것 같은데 인생은 목표를 세워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90%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라. 네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네가 있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공부나 외모나 무슨 돈이나 그런 거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불행해지거든요. 그러지 않는 삶을 아이들이 살고 네.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그거는 싶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선생님 긴 시간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공연이나 연극이나 어떤 무대를 보면 앙상블이라는 단어를 가끔 쓰잖아요. 앙상블이라는 것은 서로 잘 어울렸을 때 완벽한 공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1318 선생님, 또 지역사회 선생님, 우리 모든 어른들이 조화롭게 정말 잘 조화가 돼서 훌륭한 앙상블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만나요. 감사합니다.